네, 시작해보죠. 네, 자는 사람 좀 깨워주시고 이어폰 좀 빼고. 자, 자는 사람 깨우고 이어폰 빼고 책 피고 대칭 이동. 교과서 157페이지입니다. 아니, 이어폰 아, 자, 마스크 쓰시고 뭐 걱정하지 마. 나중에 나 생기부에 적어놓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적어놓을 겁니다, 제가. 자, 대칭 이동입니다. 그 위에 보면은 x, y 축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x축. 여기다 씁시다. y축 원점.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예요. 평행 이동 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점을 대칭 이동시키고요. 다른 하나는 도형을 대칭 이동시킵니다. 157페이지 아래 보면은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얘는 이제 결론은 알아둬야 되고요. 그 위쪽에 있는 도형 그림 있죠. 걔를 잘 보면서 생각을 해보죠. 우선 평면을 하나 그리고요. 자, 쉽게. 자, 2,1. 얘를 점을 찍을 거예요. 어떻게 점을 찍죠? 점을 어떻게 찍어? 네? 뭐라고? 아니, 2,1을 점을 찍을 거 어떻게 찍어? 그렇죠. X축에 0 기준으로 2를 찍고요. Y축에 0 기준으로 1을 찍죠. 사실은 이런 식의 직선을 그리는 거잖아요. 뭐가 보여요? 교점이 보여죠. 사실 점을 찍을 때 뭐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직사각형이 하나 필요합니다. 2차원상에서 점을 찍을 때는 기본적으로 직사각형이 하나 필요해요. 얘를 찍은 지 너무 오래됐지. 그래서 그냥 2,1이라고 바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점을 X축 대칭 이동 시켜보죠. 그림 스케일을 좀 맞게 다시 그리자. 2,1처럼 안 보이네. 이런 식으로 그리면 2,1이 된다라는 거죠. 이 점이. X축 대칭을 시켜볼게요. X축 대칭을 하면 이 점이 어디로 갈까요? 이게 X축이잖아. 쉽게 이만큼 값만큼 아래로 더 내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궁금하다라는 소리입니다. 너무 쉽지 않니? 세로줄을 그으면 뭐가 똑같아요? 세로줄에? X좌표가 다 똑같죠? 넌 2, 2, 2, 자, 처음에 대칭 이동하기 전 점과 끝난 점에 몇 대 몇? 1대 1 내분점이 어디에 있어요? X축 위에 있죠? 네. 값만큼 더 가야 된다를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면 1대 1 내분점이 된다는 소리죠. 다른 말로 하면 얘랑 얘의 중점이 X축 위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사실 Y좌표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점의 Y좌표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결론을 보죠. 점을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 Y좌표의 부호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래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X축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위로 갈 거 아니에요. 어떻다? Y좌표의 부호를 바꿔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을 어떻게 보자? 일반화해서 X, Y라고 보면 아래로 대칭을 시키면 X축 대칭을 시키면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 X, 빼기 Y가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점 X, Y를 X축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된다? X 빼기 Y.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다 라고 하셔도 되고 뭐 부호를 바꾼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어차피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죠.
당연한 소리지만 여러분들 뭐 2,0 같은 점을 대칭 이동시킨다. 뭐 그냥 2,0이겠지. 큰 의미는 없고요. 아무튼 이 점을 대칭 이동시켰을 때 점을 찍었죠. 사실 무엇이 필요하다? 이런 직사각형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처음에 그렸던 직사각형하고 나중에 그렸던 직사각형이 사실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합동. 똑같은 직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얘를 어디다 반복하는 거예요? Y축 대칭에 반복을 하는 거죠. Y축 대칭을 해봐, 이 점을. 그러면 이렇게 간 만큼 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뭐냐는 거지. 가로줄을 그었을 때 같은 직선 위에 있으니까 Y값이 1로 똑같겠네. 얘는 무엇, 1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면 1대1 내분점이 어디에 있다? Y축 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냥 X좌표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직사각형 하나 똑같은 애가 또 나오죠. 일반화 X, Y를 대칭 놓으시면 어떻게 된다? Y축 대칭하면 X좌표의 부호가 바뀐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원점 대칭은 뭐예요? 첫 번째, X축 대칭을 시키고 Y축 대칭을 시키면 원점 대칭이 되죠. 너랑 너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다? 부호를 둘 다 바꿔주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줄을 맞춰서 쓰면 Y축 원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실제로 이 점을 원점까지 간 다음에 간 만큼 더 가면 되잖아요. 첫 번째 점과 마지막 점의 1대1 내분점이 어디에 있다? 원점 0,0이 돼야 되니까 정확히 부호가 달라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아무튼 얘를 보면 합동인 직사각형이 엄청 많이 나오고요. 이런 합동인 직각삼각형도 엄청 많이 나오죠. 네, 이러한 대칭성을 가지고 대칭 이동을 시켜봤다는 겁니다. 자, 아이러니하게 우리 반에 기하 선택자가 많죠? 자, 정말 내년에 안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편집 없이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겁니다. 자, 2,1,3이라고 하는 점을 찍을 건데 내년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평면에 직선 3개를 표시를 해요. 사실 X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건데 이렇게 튀어나온 걸 표현할 수가 없죠. 평면이 2차원이니까. 그래서 대각선 형태로 그려서 표시를 하고요. 2,1,3을 여기다 어떻게 찍을까요? 얘는 원점입니다. 어떻게 찍어? 얘랑 똑같이 하면 되지. X에다 2를 찍어. Y에다가 1을 찍어. Z에다가 3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떤 도형을 만들면 좋을까요? 그렇죠. 여기서 기본이 됐던 도형이 직사각형인데 여기서는 직립면체를 만들면 되죠. 어떻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만들어야 돼? 쉽게 만들면 되지. X, Y만 보고 직사각형 만들어요. Y, Z만 보고 직사각형. Z, X만 보고 직사각형.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러면 여기가 무엇처럼 보인다? 직육면체 꼭지점처럼 보이면서 얘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여기에서 대칭성을 사용해서 앞에서 했듯이 x, y 원점 대칭을 했잖아. 여기서 대칭성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직육면체를 몇 개 더 그리면 돼요? 자, 슬슬 기하를 선택한 걸 위로 좀 더 올라가야겠구나. 스케일을 맞춰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했어. 자, 이 직육면체를 몇 개 더 그리면 돼? 7개 더 그리면 되죠. 자, 얘를 뭐라 그래?
4분면. 뭐 안 배웠나? 제1 4분면, 제2 4분면, 제3, 제4 4분면. 왜 4분면이에요? 면을 4개로 나눈다. 거의 영어 문장 독해하는 시간이죠? 네. SV 순서로 네. 자, 어떤 경우에는 뒤에서부터 다 알죠? 영어 잘하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무슨 용어를 붙여줘야 돼? 8, 분, 공간이죠. 3차원 공간을 8개로 나누었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속한 공간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1 8분 공간이라고 합니다. 왜? 부호가 다 플러스잖아. 그래서 이거 총 8개 그릴 수 있겠어? 8개 그리면 뭐가 보여?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하는 것도 보이고요. 이 점을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하는 것도 보이죠? 다 보이지? 그런 거야. 그렇다. 해석을 이렇게 한다. 이걸 다 알려줘야 되는구나. 네, 아무튼 포인트는 합동인 애들을 잘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칭성이 애초에 대칭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대칭 이동을 어떻게 해보겠다?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해보겠다. 자, fx, y는 0. 저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도형이라고 하죠. 말이 어렵니? 얘들아, 이젠 바꿀 수 없어. 이제 기하에서 국어, 영어로 바꿀 수 없어, 이제. 자, 방과후 수업 들으시고요. 자. 얘가 도형이죠. 얘가 직선처럼 보여야 됩니다. 다 넘겨. 어찌고 저찌고는 0. 그래서 얘를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x에 대한 y에 대한 식이 나와 있으니까 fx, y라고 쓴 겁니다. 오른쪽에 는 0이 있으니까 쟤를 방정식으로 보고 얘는 그림을 그렸을 때 도형, 직선이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제가 된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얘는 뭐라고 해요? 원이죠? 는 0, 왼쪽으로 식을 다 뭐라고 그러면 얘도 x, y에 대한 식이 나타나있죠. 얘를 f, x, y라고 본 겁니다. 는 0이니까 방정식인데 실제로 얘를 그려보면 원이 나오죠. 얘는 도형이죠.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얘는 함수가 되고요. 얘는 함수는 아닌데요. 아무튼 도형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도형을 여러분 나중에 뭐 포물선, 타원, 쌍곡선 같은 거 배울 건데 그때도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대학교 가면 다 저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대학교 가면 컴마 z까지 나오고요. 뭐 x1, x2, x3, x4 다 나옵니다. 자, 새로운 예시를 하나 들어서 바로 보여보겠습니다. x축 하나 그리고요. 이런 도형을 하나 그려봐요. 자, f, x, y는 0이다. 뭐 예를 들어서 얘를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습한 사람들은 뭐 지수함수를 하나 가지고 왔다. 도형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럼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겠죠. 그래서 빨간색 도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에 점을 대칭 이동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점이 어떻게 간다? 간 만큼 가는 거죠. 길이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도형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하고요. 빨간색 도형 위에 있는 점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죠. x 프라임, y 프라임을 대입할 때 성립하는 이런 식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죠? 점을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된다? x축에 대해서 x는 똑같고 y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똑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x는 x 프라임이고요. y는 빼기 y 프라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식인데요. 이 식의 x, y에다 무엇을 대입하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애들을 대입하면 항상 성립하는 거죠. 항등식 개념으로. 이 도형에 있는 점을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이 도형에 있는 점이 x, y였잖아요. x, y를 대입하자라는 거죠. 프라임으로 바뀌겠네요. 그러면 x 프라임 빼기 y 프라임이 0이다.
라는 식이 나오고 이 식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한다? fx 빼기 y는 0이라고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있는 거죠. 여기에다 무엇을 대입했다? x 프라임, y 프라임을 대입했을 때 이 식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를 가지고 지금 증명을 한 거죠. 최종적으로 이 빨간색 도형 위에 있는 x 프라임, y 프라임을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 항상 식이 성립한다는 소리죠. 항등식 개념을 가지고. 그럼 찾은 거죠. 얘를 대입했을 때 항상 성립하는 을 찾았으니까 얘가 무엇이다? 빨간색 도형의 방정식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x축 대칭 이동 한번 이렇게 된다. 그 도형을 평행 이동 시킬 때를 제외하면은 사실 식 형태를 외우기는 상당히 쉽습니다. 아니 점을 이동시킨 거랑 도형을 이동시켜서 구한 방정식이랑 형태가 똑같죠. 똑같아. 물론 똑같아 보이는 거지. 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어요. y축. 그러면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 y축에 대해서 대칭한 애는 도형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까? 너무 쉽죠? 실제로 해보시고요. x축 대칭 이동했을 때 y의 부호를 마이너스 y로 바꿔줬으니까 y축 대칭했을 땐 x의 부호를 바꿔주면 되겠죠. 얘는 y를 마이너스 y로 다 바꿨다는 소리고 얘를 기준으로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했다는 소리고 얘를 기준으로 얘는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했다는 소리입니다. 원점 대칭은 x, y축 대칭이 동시에 일어나니까 두 개의 부호를 다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점의 이동이랑 도형의 이동이 결과가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 외우기도 상당히 쉬워 보이죠. 이게 대칭 이동을 다한 겁니다. 자, 예시. 원이죠. 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봐요. 뭘 하래요?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하래요. 제곱이죠. 식이 똑같겠죠. 왜 똑같아? 왜 똑같아? 아니 애초에 원 자체가 x, y축 원점에서 대칭이잖아요. 대칭을 해도 똑같지. x축 대칭했다는 게 뭐야? 이렇게 했다는 소리잖아. 근데 얘나 똑같죠. 그러니까 식이 똑같이 나와야지. y축 대칭 해볼까요? x에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제곱이니까 식이 똑같이 나오죠. y축 대칭이 뭐야? 얘를 이렇게 바꿨다는 소리잖아. 근데 애초에 얘랑 똑같으니까 얘를 쓰던 식이 똑같아야겠죠. 식이 똑같이 나오고요. 원점 대칭도 식이 똑같이 나옵니다. 원점 대칭은 이걸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얘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 얘를 이렇게. 이해가 안 돼? 이해되니 이거? 이게 이해가 돼? 기하를 선택해도 됩니다. 성윤석 학생은 잘 어딨어? 성윤석 학생. 그래. 원점 대칭 이게 이해가 돼? 우수합니다. 우수해요. 자, 무슨 법칙? 오른손 법칙이죠. 배운 사람 있나? 박시욱 학생? 오른손 법칙이 뭐야? 안 배웠어? 갔다 온 거 맞나? 갔다 온 거 맞아? 1위 하고 온 건가? 꿈속에서 우승했나? 자,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애초에 도형 자체가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식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집에서 해봐야 될 게 뭐예요? 이런 거잖아. 얘도 직선 도형처럼 보이죠? x축 대칭하면 y 부호를 바꿔줘야 되는데 얘는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부호가 바뀌죠. 정리하면 얘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첫 번째 그림을 그린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어떻게 그린다? 두 번째 그림 첫 번째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알고 있으니까 그려본다. 두 번째 대칭성을 사용해서 첫 번째 도형을 어디에 대칭시켜요? x축 대칭시키면 그냥 두 번째 그림이 나온다는 소리죠. 두 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얘는 식이 1차식이니까 부호가 바뀌는 게 보이죠. 얘는 2차식이니까 부호가 안 바뀌는 거고 3차식이면 부호가 바뀌고 4차식이면 부호가 안 바뀌고 뭐 이런 겁니다.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됐다라고 보고요.
157페이지 내용 정리를 했고 158페이지 내용도 정리를 했는데 그 그림 있죠? 그림을 잘 보세요. 점을 이동시킬 때 직사각형들이 많이 나왔던 거, 직각삼각형,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많이 나왔던 거, 그리고 158페이지에 그림 3개 나오죠. X, Y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에 대한 그림이 나오죠. 그림을 지금부터 익숙하게 봐두셔야겠습니다. 자, Y축에 대한 대칭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가 있죠. 뭐가 있어요? Y는 X제곱. 자, 2차 함수 자체가 축에 대해서 대칭의 성질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배울 3차 함수는 여러분 예습을 할지 모르겠지만 점대칭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점을 뭐 변곡점이라고 하는데 이과 학생들은 배울 거고 문과 학생들은 외우시면 되겠죠. 변곡점에 대해서. 네, 그래서 선대칭, 2차 함수는 선대칭, 3차 함수는 점대칭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대칭성이 사실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죠. 대칭 뭐 하는 게 있나? 우리 저거 하지? 우리 동영상 찍으면 좌우 반전 같은 거 하잖아. 그게 대칭이동이에요. 수학적으로 대칭이동. 그 그림을 확대하죠. 그 확대 축소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확대 축소 개념은 너무 어려워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59페이지 맨 위쪽 내용까지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아래 문제는 뭐 싹 다 풀 수가 있겠죠. 예제 1번. 그 항상 그림을 그려보고 두 가지로. 첫 번째, 그림이 쉬우니까. 그림을 그려서 실제 대칭 이동을 시켜보고. 대칭으로 했으니까 뭐만 체크하면 돼요? 반지름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원의 중심이 어디로 가는지 체크해서 방정식을 구해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그냥 공식에 대입해서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결과가 똑같은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 문제 2번에 1번은 사실 지금 설명한 거랑 똑같고요. 문제 2번에 2번은 그 식이 중심과 반지름을 알 수 있는 형태로 정리가 안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시킬 때는 그냥 부호만 잘 바꾸면 됩니다. 굳이 정리해서 바꿀 필요는 없어요. 문제 3번 그냥 두 개를 꼬아놓은 거죠.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합친 문제다. 뭐 이런 생각 해봐야겠죠. 대칭 이동을 한 다음에 평행 이동을 하면 결과가 똑같은지 다른지, 똑같으면 왜 똑같고 다르면 왜 다른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엄청 배운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시간에 보면 뭐가 나와요?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이 나오죠? 네, 직선 대칭이동 할 거고요. 이론 끝나네. 오늘 수업은 우선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